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란 내 것, 즉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취득세의 정의이며 특징으로는 유무상을 불문하며 등기등록을 불문한다라는 거, 즉 사실상 취득이면 다 취득으로 보는 거죠. 신고납부 기간은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증여는 포함하고 상속은 제외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십시오. 유통가사이며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하며 면세점은 취득세에만 있으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적용합니다. 여기서 가액이라는 것과 이하라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의제와 추정의 정의를 잠깐 살펴보면 의제란 뭐뭐 하는 것으로 본다 로서 확실한 사실을 말하며 반대 의견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추정은 불확실한 사실이며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의제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시 취득은 뭔지, 승계 취득은 뭔지, 의제 취득은 뭔지, 이 부분도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각각의 종류를 살펴보고 얘는 원시일까 승계일까를 가만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처음 생기면 원시, 이어받으면 승계, 가액이 증가되면 의제 취득으로 이해하시면 각각의 종류를 다 외우지 않으셔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원시 취득의 종류로는 공유수면 매립, 간척, 신축, 재축, 시효취득이 있으며 과세가 원칙이지만 이 중에서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은 비과세하고 승계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 승계취득은 말 그대로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전되면 승계취득이며 종류로는 매매, 교환, 현물출자, 상속, 증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제취득은 가액이 증가되면 의제취득으로 봅니다. 즉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에 있어서 가액이 증가되면 의제취득으로 보며 과점주주가 50% 초과 시에도 가액이 증가되면 의제취득으로 보는 것이죠. 토지와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과세하며 건축물 이전 시에 대한 이전 등기부는 가액 증가에서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에 과세한다라는 거 필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과점주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50% 초과,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이라는 것은 50%는 무조건 넘어야 초과라는 말을 쓰며 그것이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상호 간의 지분 이동 시는 총 지분의 변동이 없으므로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 법인의 과점주주는 첫째, 유가증권 시장의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 없으며 코스닥 시장의 과점주주나 비상장 시는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설립시 가점주주는 납세 의무 없는데 즉 돈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유가나 설립시, 감자라는 말이 나오면 납세 의무 없다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가점주주의 범위는 그 회사의 과세 대상물 곱하기 지분율이며 첫 번째, 최초 가점주주인 경우는 지분율 모두로 과세하며 두 번째, 이미 가점주주인 경우는 증가된 지분율을 과세하며 세 번째, 다시 가점주주인 경우도 증가된 지분율을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물은 부동산, 즉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이 있으며 각종 회원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특허권, 부동산에 대한 권리, 즉 입주권, 분양권은 각종 회원권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주의하시고 양식업권이 이번에 개정돼서 과세 대상물에 추가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와 사실상 토지로 나뉘며 사실상 토지라는 것은 등기와 무관하며 사실상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취득은 과세 제외하며 승계취득에 한해 과세한다라는 거 아까 살펴봤죠? 다음은 납세 의무자입니다.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등기 없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건축물 중 주적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이외의 자가 부대 설비를 가설한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납세 의무를 집니다. 시험 지문에 이런 식으로 등장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함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세 번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네 번째,
상속을 인한 취득은 상속인 각자가, 여기서 상속인 각자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소유 물건 수입 시는 수입하는 자가. 여섯 번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은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상속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거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대여시설 이용 시는 대여업자가. 여덟 번째, 부동산 건축물 건축 시는 매매업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의제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증여로 보지만 예외로 객관적으로 증명됐을 때는 유상으로 인정되는데 그 종류로는 공매, 파산선고, 등기, 대가 지급 사실 증명 시 유상으로 봅니다. 공파 등대로 암기하십시오. 부담부 증여란 부채가 부담된 증여를 말하며 채무 인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채무 인수 이외의 부분은 증여로 본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상속 재산인 경우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록이 완료되어 상속인 재산으로 이전되어 바뀐 다음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산 재분할하여 당초 지분을 초과한 경우는 증여로 보지만 예외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였더라도 증여가 아닌 경우로는 1번 신고 납부 기한 내, 즉 6개월 내 재산 분할과 등기 완료한 경우, 2번 상속 해부 청구서로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한 상속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3번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협의 분할에 의한 재분할하는 경우는 당초 지분을 초과하였어도 증여를 안 보기 때문에 비과세 한다라는 거 필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로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취득의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의 시기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첫날을 의미하며 1번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계약일이 취득의 시기이며 여기서 증여는 등기 등록 안하고 60일 내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계약일 이전에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의 시기입니다. 2번 신축은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의 시기이며 3번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고 4번 연부 취득은 국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봐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의 시기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국수공판장으로 암기하십시오. 국가와 관련돼 있으며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첫째, 국가로부터 취득한 것. 둘째, 수입에 의한 취득. 셋째, 공매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며 넷째, 판결물에 의한 증명시. 다섯째, 법인의 장부에 의한 증명시가 유상승계 취득의 시기입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으로는 첫째,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 시. 둘째, 개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해 취득가격 입증 시. 셋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한 가격 검증 시. 넷째,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잔금 지급일로 봅니다. 간주 취득, 즉 가액 증가 시 취득으로 보는 종류로는 1번 토지의 지목 변경 시, 2번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시, 3번 건축물의 개수 시 간주 취득으로 봅니다. 무상승계 취득의 시기는 첫째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며 둘째 증여는 계약일이며 등기 등록하지 않고 60일 안에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로 계약일 이전에 등기를 이전한 경우는 등기일이 취득의 시기입니다. 기부 체납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매각이나 증여 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과세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실상 취득가액이 취득의 시기인 것은 국수 공판장검으로 암기하시고 첫째 국가 등이나 둘째 수입, 셋째 공매, 넷째 판결문, 다섯째 법인 장부의 증명, 여섯째 부동산 거래 사실 신고해서 검증시를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여기서 부동산 거래 사실 신고는 실지 거래 가액으로 보시면 되고 무상으로 취득시는 제외됩니다. 시급 회전액을 적용하는 경우로는 첫째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 시, 둘째 개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해 취득가격 입증시가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과의 관계에서 취득의 시기를 살펴보면 1번 개인 간 취득한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며 2번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장부상 증명되는 경우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3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며 여기서 신축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인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과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수입하는 경우는 세관에 반입한 날,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일, 연부 취득은 국가와 관련돼 있으므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연부는 국가, 사실로 연결하십시오. 증여는 계약일, 여기서 양도세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라는 거 주의하십시오. 그 이유는 양도세에서는 계약서를 절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일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취득이 시기입니다.